네,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TV 임상훈입니다. 오늘은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두 사람이 자리가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또 갑자기 제가 먼저 말을 꺼내나. 근데 오늘은요, 특별한 그 코너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결이 있는 만남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결이 있는 만남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바로 애나가 아니고 애나이기도 하지만 TBS의 정연주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도 어색하지만 네. 저도 소장님 말 끝날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출연자 같지가 않아요. 진행자 같아. 왜 진행자가 그 출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옆에서 막 좀 빨리 좀 하지. 아니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저는 이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소장 빨리 쳐다보고 있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화면 보고 그냥 싱글싱글 웃어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TBS 아나운서 정연주라고 합니다. 네. 출연자의 자세를 좀 배워야 돼요. 네, 그럴게요. 출연자는 네. 그 소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네. 쭈뼛쭈뼛 해야 돼요. 아, 쭈뼛쭈뼛이요? 그냥 어색한 표정. 저 그거 아까 한 것 같아요. 어색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긴장돼 있고. 긴장? 네, 그게 이제 출연자의 자세예요. 어쨌든 그건 장난이고. 근데 떨린다. 그죠? 네. 역할을 바꾸면. 이상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 진행하면서 이렇게 막 수다스럽지 않은데 오늘은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원래 지금까지 제가 그 결이 있는 만남 하실 때, 결이 있는 만남 할 때. 그 직전에 우리가 1월달 초대 손님은 안진걸 소장. 네. 워낙 발변이시죠. 예. 제가 처음에 오실 때 워낙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이 날짜를 잡는데. 네. 근데 그 본인도 지금 빨리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40분 만에 끝내주겠다. 그리고 와놓고서는 끝낼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끝내주려고 그러면은 꽤 길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끝내려고 그러면 또 얘기하고 끝내려고 계속 본인이 얘기해가지고 결국 시간을 굉장히 오래 했던. 맞아요. 저도 그 에피소드 봤어요. 그리고 그 전 12월 달에는 그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초대했었는데 그분은 워낙에 차분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덩달아 그냥 조용하게 그러니까 소장님의 그 진행 스타일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몇 번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스폰지 같은 분이시구나.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의 그 느낌을 되게 금방금방 잘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굉장히 그냥 좋게 표현해 주시는 거고 이거는 뭐 나쁜 표현도 좋은 표현도 아닌데 저는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냥 계속 하게 놔둬요. 이거를 그 다음에 끊고 다음 걸로 인도하고 유도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간 저는 그래서 안진걸 소장도 계속 얘기를. 그분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현재 TBS TV에서 민생연구소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률 진행을 잘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상도 보면 받고 그러던데.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요. 시청률보다는 약간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런 그야말로 민생을 탐구하고 직접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런 방송 처음 봤어요. 그럼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쾌거들이 있었어요. 택배기사님들의 이야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숨어있는 그런 어려운 노동 현실에 대해서도 좀 고발도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두 가지, 그러니까 TBS니까 가능했고 안진걸이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 작가분들 있고 막 다른 스태프들도 물론 고생을 당연히 하시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TBS니까 가능하고 안전거리니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정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의외로 진행도 잘하시대 귀엽게. 의외로 귀여운 스타일. 우리끼리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끼리만 방송에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어디서 막 배우거나 당시 노력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스러운 게 그분이 맞아. 그 이름이 안진걸이잖아요. 절대로 안 져요. 지금까지도 안 졌지만 앞으로도 안질걸까지 되는. 안질걸까지 돼요. 지금도 안진걸. 근데 안질걸. 근데 하여간 한 번 물면 놓질 않아요. 대학교 때부터 하여간 그랬는데
의외로 그런 귀여운 면이 또 귀여운 면. 야, 귀여운 면. 네. 방송용 어떤 그 저기 갖고 계시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TBS 프로그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뉴스공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도 김어준 공장장도 저는 사실 그분이 예전에 낙곰수인가요? 네. 그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방송을 아나운서로 입문을 하고 아나운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B급 정서를 가진 그러니까 평론을 해대는 세 명의 약간 마초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그때는 그걸 청취하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TBS에서 뉴스공장을 시작을 하니 그리고 저는 또 그 시간대 제가 직접 방송을 해봤었기에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제가 그렇지만 약간 경쟁의식을 가지고 방송을 처음엔 들었었어요.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김어준 총수가 갖고 있는 공장장이 갖고 있는 커다란 뭐 장점들 뭐 뉴스의 맥도 잘 짚고 또 집요함도 있고 또 이면을 보는 통찰력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 다 정말 떠나서 이분 또한 방송에 대한 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인데 그 청취자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만큼 청취자들 속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 좀 고민을 해봤더니 지금도 매주 이렇게 앞에 공개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어찌 보면 네. 예전에 벙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공개 방송 형식으로 청취자들이랑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랑 대면을 하고 매주 방송을 해왔던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스베이다를 네,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시청자들의 그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굉장히 캐치를 잘 하시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하고 있는 아주 그 많은 역할 가운데 방송인으로서의 매력도 굉장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딱 그거 이제 청중을 들었다 놨다 그렇죠. 하시는. 쥐었다 폈다 하는.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네. 아는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그렇죠. 능력이. 그러니까 전문가 모셔놓고 아니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도 이거를 그렇지. 방송 통해서 라디오들로 듣는 혹은 TV로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서 못 알아듣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전문가한테 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TBS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현주 아나운서를 특별히 오늘 모신 이유는 TBS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모셨어요. 네. TBS가 지금까지와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서울 특별시 산하 교통방송사업본부라는 지위를 가지고 방송사가 운영이 되고 그렇죠. 방송을 해왔다면 네. 2월 17일부터는 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됐는데 저희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우 소장님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셔서 이런 또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의 산하 어떤 방송국,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재단이 된 거죠. 재단이 되는 거잖아요. 재단 독립법인으로. 독립법인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제가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23년 전. 네, 97년 12월 1일자로. 무려 그러니까, 23년 전. 네. 이제 막 더하기 하시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고요. 잠깐만.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저의 신분이 서울특별시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별정직 공무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신분이 2020년 2월 16일까지였다면 2020년 2월 17일부터는 그냥 회사원이 된 거죠. 아,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네,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뭐 연금 혜택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받아서 예.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왔다면 네. 이제 재단으로 독립법인화가 되면서는 서울시의 보조를 조금 받기는 해요. 네. 재단이니까. 그러니까 네. 출연을 하는 예. 정도로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살림살이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TBS가 어떤 좀 방송사로서의 한계가 있었냐면 네. 공무원 조직은 예산을 받아서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이나 어떤 이런 미디어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해서 네. 뭔가 긴급하게 뭔가 수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뭐 인력 운용 같은 경우에도 딱 그 공무원을 뽑듯이 그러니까 네. 방송 요원으로 공무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만약에 라디오국 PD로 뽑혔다. 그러면 TV국 PD로는 일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TV국 PD가 부족해요. 그러면 TV국 PD의 그 TO가 나올 때까지 한창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프리랜서로 자꾸 비정규직으로 자꾸 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인력 운용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힘든 점이 많았고 이번에 저희가 좀 조직이 이렇게 바뀌면서 내홍을 겪은 것들이 그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약간 정규직 취급을 받는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뭐 막 종신은 아니었지만 정규직 취급을 받는 군이 있고 네. 이쪽은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 군이 있고 또 누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도 못 갖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갖고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형적인 조직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런 인력 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임시방편적으로 인력을 쓰고 뭐 이랬던 것들이 근데 이번에 또 이별할 사람은 이별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게 조직원으로서 쉽지 않았었어요. 그렇겠네요.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이런 어떤 위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입사할 때부터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처음에 이제 입사 초기엔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시장님들이 변하시잖아요. 그러면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방송 내용이나 이런 게 되게 윤색이 되는 걸 저는 좀 내부에서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나 방송하러 들어왔는데 심지어 제가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서울시정 홍보를 몇 번 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의 모든 좋은 정책들 이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책무 중에 하나가 그런 정책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는데 그게 제작진의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달되는 거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도망가듯이 대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방송사 일을 하면서 약간 이게 뭐지 싶어서 학부 때 행정학을 했었는데 아예 그러면 정책 홍보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방송에 한번 활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언론 홍보로 뒤늦게 한번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방송을 하러 들어왔는데 뭔가 외압이 아닌 것처럼 외압이 들어오는 게 좀 있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 시기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TBS가 빨리 독립을 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방송사가 아니라 공영기관 혹은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론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은 찬성을 했었고요. 물론 근데 반대를 하시는 부분들도
그거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되지. 그리고 서울시의 우산 속에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는 더 오히려 어찌 보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간과하느냐 해서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급물살을 탔고 네. 박원순 시장께서 어찌 보면 되게 결단을 내렸던 거죠.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일단 그 내부 구성원들이 그 본인들의 그 뭐랄까 위상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공무원이었다가 신분에서 이제 일반 직원으로 예, 일반 직원이 된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당장 나를 위해서라면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네. 이제 공무원 신분이지만 또 하나의 그 단점 혹은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앞서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무원도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되게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네. 매 5년마다 한 번씩 그 신분을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고 재임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임용이라는 게 완전히 공개 경쟁이거든요. 네. 그게 제가 입사를 했을 97년에는 이런 제도가 아니었는데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냐면 정직원이라고 해도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고 모든 일이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약간 고민인 게 방송이라는 게 되게 좀 유연한 조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연한 조직으로 봐서는 5년에 한 번씩 오케이 모두 오디션을 통해서 다시 뽑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의 연속성이랄까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땐 그건 굉장히 불안한 그럼요. 공간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방송국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저는 그런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신임을 한다던가 뭐 하여간 그렇게 하는 재계약을 하는 이런 거는 물론 그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뭐 그게 또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식적인 거 아니었냐고. 근데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직원이 공개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제가 2015년인가 이런 재계약의 시험을 보러 갔는데 최종에 이제 몇 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지원하신 분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고 같이 이제 시험을 보려고 이제는 면접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이렇게 되게 쭈삣쭈삣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수험번호 몇 번 들어오세요 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TBS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러지 애사심은 뚝뚝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네, 자존심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러니까 같이 시험을 보러 온 사람도 TBS에서 한창 정말 십수년을 일한 선배 아나운서와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너무 순진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저를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침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득해 오더라고요, 정신이. 그러니까 이거를 매 5년마다 겪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그런 공무원 신분이었고 이런 공무원 신분도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서도 그런 5년도 보장을 못 받는 신분도 또 있고 그러니까 직군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야말로 좀 지저분하게 많이 나열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운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정말 미디어로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결정권이 TBS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서울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찬반이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났고 이렇게 왔는데 이 또 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바깥에서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시사 이야기 나눌 때 보면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야말로 을 간의 그런 경쟁, 네. 을 간의 마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보면은 갑은 사라지고 을과 병과 정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가 저희는 그나마 좀 덜하긴 했었는데 직접 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뭐 지하철 공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를 그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 네, 들어와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셨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그럼요.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입사한 직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취임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TBS를 되게 좀 이렇게 작게 보셨던 것 같아요. 작은 방송사로. 그래서 이거 뭐 떼주지 뭐하러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가 네. 취임 말쯤에는 저희 TBS를 되게 활용해 보시니 네.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지만 매체 파워가 없지 않는 채널이다 보니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놓기 싫어하셨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좀 되게 다양한 설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근데 오늘 방송을 하면 제가 살짝 우려가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TBS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23년간 몸 담으면서 카더라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냥 TBS가 그랬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TBS의 어떤 그 대표자를 제가 모셔온 건 아니고 그럼요. 예. 네. 그냥 지인. 예. 지인.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변화시키는 주체는 그러니까는 그 TBS 내부에서 결국은 나온 거였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외부의 뭐에 의해서 TBS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방금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저 입사 이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관영 방송하고요. 네. 공영 방송하고의 차이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됐는데요. 예. 관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은 아무래도 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공공재로서의 방송은 공영 방송은 관의 눈치보다는 정말 시청자들의 눈치를 그렇죠. 많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타 방송보다도 TBS가 조금 공영방송으로 좀 가깝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이 관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김호준 총수 같은 분들도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TBS 구성원들이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었다라는 거를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이제 관영에서 공영으로 가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 되기 사실은 모든 방송은 공영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민간 사실은, 방송도 그렇죠. 공영이어야 되는 민영 방송이란 말도 사실은 전파를 쓰니까 모든 공중파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방향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그 TBS 내부자 중에서 이 반론하실 분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반론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국감장에서도 꼭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분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 네. TBS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자료 화면 넣어주실 거죠?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게 거의 좌파 해방부가 되어 있다. TBS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니셜로는 TBS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말로는 교통방송 이렇게 이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교통방송인데 그러면 교통 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뭔 시사가 많고 무슨 문화 프로도 있고 이건 그냥 종합 편성 채널 아니 뭐 이렇게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그
저 어르신들께서 네. 몇 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조촐하게 저희 TBS 앞에서 시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시위를 했다. 네. 이제 뭐 타겟이 되는 프로그램은 뭐 느낌 오시죠? 네, 어떤 네. 프로그램일지. 네. 근데 굉장히 막 이거 뭐죠? 그 확성기 가지고 교통방송이 교통은 안 하고 왜 그렇게 빨갱이짓만 하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네. 너무 애처로운 거죠. 저 바뀐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90년에 개국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국을 할 당시에는 교통 전문 방송으로 개국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창 저도 잘 모르는 기억이 안 나는 시대인데 88 올림픽 이후에 서울이 엄청나게 교통이 막 마비가 되고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랬던 시기라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에서 교통을 그러니까 원활하게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송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교통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방송은 인허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을 해나가잖아요. 이것을 그 종합 편성이 가능한 채널로 새롭게 거듭이 난 게 꽤 오래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계속 있고 그러니 교통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약간 주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입사했던 그 97년 12월 그때랑 2000년대랑 뭐 지금 2010년, 2020년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 교통 상황을 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교통은 하나의 어찌 보면 정말 저희의 시작점이었던 거지. 그게 전부였던 시기는 이제 지나간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는 종합 편성이 가능한 뉴스도 가능한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TBS가 T가 트래픽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름은 어쨌든 간에 여전히 계속 이 트래픽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교통방송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교통방송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도. 교통방송 그냥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MBC가 문화방송이잖아요. 문화만 다루진 않잖아요. 그냥 거꾸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은 고유명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에서 이제 또 고민을 했던 게 TBS의 그럼 트래픽을 버려볼까. 그래서 뭐 The Best Servic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뭐 T를 뭐 Truth를 뭐로 하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은 T로 변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교통방송 혹은 TBS 어떤 의미를 담고 있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이 시민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이라면 그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임을 그래요. 오늘 우리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그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나중에 결이 있는 만남으로 저희 대표님을 한번 모셔봐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나와 주신다면 제가 한번 섭외를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TBS라는 이름은 계속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니셜의 원래의 단어도 뭐 바뀔 건 없고 그대로 가는데 이제 그 재단이 되면서 재단이 이제 구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그냥 일반 직장 일반 방송인국 사람이 된 거고 뭐 본이 뭐 사회이사도 들어와서 어떤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감사도 이제 자체 감사를 받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로부터 또 재정적인 지원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재단 이사회의 일부분으로 서울시가 이제 들어오는 거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글쎄 뭐 모르겠네요.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재정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앞서 이제 관영방송과 공영방송을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채널로서 저는 TBS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게 시민이 필요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방송사에서 그 가려운 그 시민들의 욕구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게 전달이 되는 것과 시에서 야 우리 이거 준비했거든. 니네 이거 빨리 알려줘. 시민들한테 가서 닿을 수 있게 빨리 얘기해. 라고 하는 건 중간에서 일하는 이 매개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집단이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관영은 공공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저 우리 코로나 19 하죠 보통. 이게 이제 그 뭐 대비상사태인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죠. 국가 위기적 상황인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도 그런 위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만들게 된 맞아요. 것이 그런 체제, 그러니까 관영방송 체제. 그렇죠. 공공 어떤 그 사회 중심이 공공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이제 비유적으로 하자면 관영 쪽으로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인문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다음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어떤 가장 바탕이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으로서의 그 인간에 대한 신뢰거든요. 네. 그 신뢰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어느 무슨 영웅이나 천재나 누가 나와서 지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두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신뢰가 없다면 인문학이 맞아요.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더 민감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 공공성을 얼마나 이제 확보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어느 집단이 되든 간에 이 제대로 된 그 시민의 목소리 방송국의 경우라면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아니면 시민의 귀를 제대로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뭐를 원하는지 정보를 제대로 알려준다는 게 이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뭐 어쨌든 뭐 다른 면이 또 뭐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제대로 된 그 변화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네, 저도 그렇게 가리라 믿고요. 네. 저희 TBS를 그러니까 주목하고 사랑해 주신 게 뭐 뉴스공장 출연 이후에 정말 급성장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조직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공장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좋긴 좋습니다만 뉴스공장 이전에도 TBS 조직원들은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폭발적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두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상재난 상황이라든가 교통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라디오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했던 채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공재로서의 방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군가 들어야지 그렇죠. 이게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듣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TBS 아나운서로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생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한테 기민하게 방송으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아나운서들이 타방송사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싶을 만큼 되게 오늘은 마음껏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치밀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왔던 조직원들이 TBS를 지금 밑바탕에 이렇게 깔아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는 또 김어준이라는 걸출한 또 재미있는 시사 관련 감각을 가지신 진행자가 오셔서 빛을 발하게 된 거지. 그 전에 TBS가 굉장히 그야말로 관영방송으로서만 일을 해왔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채널이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져놓았던 TBS 직원들이 있었음을 저는 오늘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TBS를 만든 데 있어서 김어준은 별로 한 거 없다.
그렇게 오늘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김어준 총수만큼 해왔다. 해왔다. 네, 해왔다. 각 분야에서. 네. 다만 몰라줬는데. 그렇죠. 몰라줬는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되게 그 전에도 사실 청취율 잘 나왔잖아요. 제가 갑자기 또 자랑나 하면 하세요. 네, 다 하세요. 제가 아침 프로를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프로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제 바로 직전에 그 시간대 담당하셨던 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서유석 선생님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워낙 매체도 라디오 매체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최고의 청취율을 찍었던 때가 24%였어요. 우와, 라디오가 24%요? 네. 오, 그거 대단한데? 24%? 뭐 물론 그때는 매체가 많지 않았고 그래도 뭐 3사 있고 다 많은 종교 라디오 있고 네. 그랬는데 그 출근 시간대 그 시간대 24%를 제가 점령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어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기에는 좀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뭐 매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지금은 그 사실은 뭐 좀 워낙 그 기존의 이 방송사들이 그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그럼요. 저희 지금 팟빵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침에 라디오 안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들을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라디오를 과거같이 이제 많이 안 듣는 그런 면도 있죠. 그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출근 시간대 엄청난 청취율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명절 특별 방송, 명절 특집 방송이 그렇게 많은 호황을 이루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저희 TBS에 되게 많은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절 특집 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워낙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뭐 진짜 우리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간을 항상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던 때는 뭐 그러니까 TBS에서 교통방송에서 교통 정보에 의존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방송 들으면서 그렇죠. 뭐 만약에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대신할 국도가 이제 1번 국도가 있으면 1번 국도 상황에 되게 주의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는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제 입에 혹은 진행자가 지금 1번 국도로 어디에서 빠지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거기가 오히려 더 꽉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몰리시니까. 그걸 그 당시에는 이제 CCTV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못하겠다고. 그래서 통신원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올 때 이걸 방송에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히려 더 병목 현상이 있거나 어려운 구간 아니겠냐고 이러면 이제 통신원들도 바깥에서 이제 되게 긴장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들 몰려오는 속도로 보면 방송에서 2, 3분 뒤에 그 말이 나가면 더 많이 밀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자. 뭐 약간 그런 식으로도 막 토론이 이루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면은 뭐냐면은 그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정해진 뭐 그렇죠. 통신사 루트로 가니까 그렇게 거기서 정해진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 집이 시골에 갈 때도 그 어떨 때 보면은 그 좀 밀릴 때가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뭐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어떤 날 오늘 좀 밀리는구나 싶었는데 다른 길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로 가야지로 가는데 모든 차들이 다 글로 가.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은 정말 시골 논둑 사이로 막 가는 그 길을 갑자기 그 서울에서 온 차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걸음보다 더 내비게이션 잘못했네. 그러니까는 그 동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뒷짐 지고 갑자기. 그 경기 지나가던 그 길인데 갑자기 차들이 줄을 서가지고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일? 그랬구나.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일을 실제로 이제 목격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명절 풍속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워낙 길들이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극심한 정체 상황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 90년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그 교통 체증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프랑스에서 뭐 그렇게 막히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다 가고. 그렇죠.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방가 안에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파리를 경계선 따라서 외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 페리페릭이라고 해서. 근데 그 길을 파리 시내가 원래가 이제 서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 돌다가 이제 이 길을 놓치잖아요. 아, 한 바퀴 또 돌아야 되겠네.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아서 들어가기.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이런 거 안 되니까 지도 옆에 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되면은 그냥 뭐 안 막히고 근데 한국에 오면은 밤 12시가 돼도 막히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반대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길이 워낙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뚫려가지고 그 우리나라 같이 국토는 작은데 인구가 많은 나라는 길이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길은 뚫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이 많이 좋아진 그 측면이 있고 반대로 이상하게 프랑스는 그 파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면은 파리가 오히려 그 교통체증이 더 심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교통지옥 하니까 생각이 나는 일화가 또 있는데요. 그 제가 입사를 한 게 이제 97년 12월이니까 그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인데 당시 시장님이 대선에 출마하시겠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이제 시장 대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하면 대선을 이렇게 많이 나가시려고 그러네? 그건 뭐 그분들께 여쭤보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겨울에 좀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출근 시간에 너무 많은 눈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교통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뉴스에서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 나간 거예요. 뭐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근길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한 뭐 교통지옥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간 거예요. 교통지옥이 됐다. 그렇죠. 근데 밤새 제설 작업을 열심히 하셨던 부시장님께서 교통방송을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통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교통방송을 들으셨는데 아니 왜 교통방송에서 교통정보만 하랬는데 웬 뉴스냐. 이래서 갑자기 아버지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스를 하지 못하고 TBS 10시 뉴스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TBS 10시 생활정보입니다. 라고 하고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97년도에? 그러니까 97년 이후죠. 97년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겨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우리가 관영, 공영 이쪽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영은 공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딱 이건데 어떻게 아무리 서울시 부시장이라고 해서 방송국의 뉴스 이름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생활정보라고 바꾸 이게 무슨 공약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저는 막내로서 되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왜 뉴스라 못하고 생활정보라고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됐다. 약간 이렇게 어린애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하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국이 있었고 보도국 소속의 아나운서부였는데 보도국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래서 보도국에서 보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다 겪고 자 이제는 재단으로 이제 거듭나는 더 TBS 그러면 뭐 방송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도 뭐가 앞으로 뭐 달라진 거 뭐 있나 이런 거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야심차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조직적이지 못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 어린 그 신입 아나운서 때문이 아니었네. 아니 저는 궁금한 거는 못 참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리고 좀 조직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움도 좀 많이 받는데 뭐 TBS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슬로건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방송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민 친화적인 네. 그런 방송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뭐 관영, 공영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큰 한 걸음을 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과제도 많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TBS와 같은 형태의 방송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네. 지금 없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시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지금 좀 그 가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으나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딱 한 가지만 네네네.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1인 사주가 있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뭐 가족이 어떤 한 집안이 사주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이사회 몇몇 이제 대기업들이 네. 구성하는 어떤 그 이사회가 사주가 되는 경우도 있거나 등등 뭐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TBS가 앞으로 재단이 된다 예, 말이죠.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청취자 시청자 입장에서 이 방송국의 주인은 여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재단 이사회 아니면 구성원 어떻게 좀 방금 왜냐하면 시민 네. 목소리 귀 이런 얘기를 하셔서 네,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좀 저도 그거 잘 모르겠네요. 구성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바람이기도 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질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네. 그 청취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다른 거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빨리빨리 반영이 되느냐 이제 이런 데 네네.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네. 뭐 이게 그 방송국이 돈을 잘 벌면 이게 어디로 가냐 이거는 뭐 관심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을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특별시의 미디어 재단으로서 저희가 독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서울특별시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주인이 서울특별시였다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민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네. 있어요. 재단 그렇게 이사회든 뭐 그렇게 구성을 할 것이고. 네. 네. 바람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청취자 시청자분들 바람이 네. 그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물론 시청자들의 눈치를 제일 많이 봤지만 네. 그래도 주인격인 서울특별시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은 더 서울시보다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을 저는 그게 지금 조직원들이 가장 이렇게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에 걸맞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근데 진짜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 뭐 워크숍을 통해서건 TBS 사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 네. 소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원래 그렇죠. 그렇네요. 브리핑을 하다 보면 정리가 더 잘 되는 맞아.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뭐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침 이게 월간 그 결의 있는 만남 네. 이제 초대 손님을 찾아야 되는데 못 맞아. 찾으셔서 저를 그건 아니죠. 예. 아니, 지금 밀려 있어요.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네. 그 정윤주 아나운서를 모셔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광고를 하는 김에 그러면 네. 저희 아예 본격적으로 광고 좀 해도 될까요? 하시죠. 예, 저는 지금 인문결 TV에서는 애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업은 TBS 아나운서이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는 새벽 5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워낙 또 이른 시간대라 그래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FM 95.1 또는 TBS 앱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또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이 저희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의 게스트로 이제 개편 이후부터는 또 매주 나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 나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방송이라. 그렇죠. 6시에는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걸 또 수락을 해주셔서 저희 또 함께하는 그 지상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TBS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 공간에서 이슈 피커로 네.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다시 보기를 이거 사실은 방송사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자력갱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 이름이 애나 정연주 치시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를 검색을 하시면 제가 꾸준히 우직하게 많이 올려놔서 검색은 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은 소장님 얼굴도 직접 제가 편집하는 그곳에는 조금 더 뽀샤시한 게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조명에 오늘 안 예쁜데 있는 그대로 저도 있는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어떨 네. 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우리가 이제 주로 화요일 네, 날 네, 녹화를 하잖아요. 화요일 날이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맞아요. 저는 완전히 찌든 얼굴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는 찌든 얼굴. 저희 채널에 오시면 조금은 뽀샤시한 얼굴을 네, 보실 수 뽀샤시하게 있습니다. 바꿔주시고. 네. 근데 또 이제 그 화요일 아침에 네. 라디오를 켜라에 출연하는 네. 그때는 시간대가 네. 피곤한 얼굴이 그러니까 여기 뭐 피곤해 찌든 얼굴이 아니라 네. 거긴 잠이 들 깬 얼굴. 아 그렇구나. 네. 항상 저는 그렇구나. 그렇게 제가 항상 언제 제일 뚜렷하세요 시간대? 주말? 주말?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일 힘들 때만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힘들 때 만나시지만 항상 네. 샤프하십니다. 그래요? 네. 샤프한 거 무슨 샤프가 이렇게 샤프는 좀 약간 이렇게 날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샤프든 지적인 샤프? 네. 지적인 샤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감사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2월 월간 결의 있는 만남 초대 손님으로 TBS의 정연주 아나운서를 모시고 TBS 관련 이야기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이야기 등등해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바꿔서 네, 제가 애나로 이슈피커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